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 A씨가 대기 발령 조처됐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해운업체 관계자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역시 해당 업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오늘까지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가 동선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인 업소에 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확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가장 위험해지는 건 내 가족이라는 거 왜 모를까요? 코로나 시대 어딘 가고 어딘 가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다면요,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숨기고 싶은 곳은 가지 말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BBC 방송에 선정한 올해 여성 100인에 들었습니다. BBC 방송은 정 청장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바이러스 헌터로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렇게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서 회장은 1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으면 내년 봄에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는 공공재라면서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듣던 중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기에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터널 끝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각에선 수천만 원 종부세, 연봉 수준의 세금 폭탄, 이런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폭탄은 사실일까요?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000만 원을 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기간 5년이 넘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종부세 부담이 최대 70%까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6억 4,700만 원인 집을 81년생 A씨가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로 270만 원을 내야 하지만 45년생 B씨가 15년 보유한 경우에는 81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비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납세 인원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4.7%에 해당하고 시세 20억이 넘는 주택은 전국 주택의 약 0.61%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 폭탄, 이런 비판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상위 4% 부담을 나머지 96%가 함께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요, 집값 거품이 얼른 팍팍 꺼져갖고 억울하게 종부세 내게 되신 분들 마음 편하게 되시길 함께 기원합니다.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중학생 남녀가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행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으며 안전장비 착용, 2인 탑승 금지 같은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거나 음주 뺑소니 같은 사고를 내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에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어쩌면 처리 허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을 통과시킨 의원님들, 킥보드 한번 타보고선 그런 건가? 정말 묻고 싶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도중에 성매매와 성접대를 정당화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성병 예방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국 출장 등을 가면 접대를 받거나 매춘부와 관계를 많이 한다. 우리 여학생들도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출장 가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A 교수는 성매매와 성접대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임기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수업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업 듣던 여학생들도 분노했겠지만 뉴스 듣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해외 출장 가는 남자들을 전부 다 성매매나 하는 사람들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여성과 남성 인권을 동시에 모독하는 발언이죠. 비싼 등록금 내고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